네, 조선산업은 3년치 일감을 확보하면서 유례없는 수주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중심지인 거제 지역은 호황 속에 불황이라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요. 시민들의 체감 경기는 나아지지가 않았고 아파트 가격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거제시가 상생발전기금 등 전향적인 정책을 내면서 그 돌파구를 찾고 있는데요. 거제시의 어려운 도전이 현실화되기 위한 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거제시 변광용 시장 그리고 거제대학교 김기재 산학협력중점 교수 두 분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시장님께서는 거제시장 재선거에 당선이 되시면서 이제 4월 1일부터 공직 임기를 시작하셔서 4월부터 12월까지 참 숨가쁘게 달려오셨을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그 11월 국회에서 예. 내년 예산 시즌 들어가는 시점에 맞춰서는 어쨌든 국비 확보라든지 우리 거제시의 큰 현안들을 결국 국비 지원이 없으면 어려우니까 예. 내년 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집중적으로 좀 했었고요. 예. 사실 한아시안 국가정원 같은 경우도 어렵게 결국 이제 국회를 통과하면서 예산이 확보되는 그런 성과도 있었고, 예. 그다음에 조금 더 거슬러 가면은 어쨌든 조선 끝으로 조선업은 좀 성장을 하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호조세를 타고 가는 것 같은데 우리 시민들의 민생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 경제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좀 어려움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해소해 나갈 건지 그런 어떤 고민과 실천으로 이렇게 막 정신없이 달려왔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거제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달려오셨을 것 같은데 거제시는 최근 조선업 호황에 힘입어서 지역 내 총생산이 회복세를 보였지만 2002년과 비교했을 때 2025년에는 외국인 증가율이 179%에 이를 정도로 고용 의존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 인력이 증가한 것은 지역에는 분명한 긍정적인 부분을 작용한 것도 있겠지만 이 경기 전체로 봤을 때는 이 낙수 효과가 좀 미미하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산업 경기는 나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체감 경기가 나아지지 않은 이 구조적인 괴리 현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우리 거제시의 가장 지금 현실을 잘 진단하고 있는 말씀이 방금 우리 말씀하신 그 딜레마입니다. 예. 이전에 우리 거제시가 이렇게 막 크게 성장할 때의 상황들을 보면은 이 조선업이 크게 성장을 하면서 지역 성장을 같이 견인하는 식으로 동반 성장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구조가 지금 아닌 거죠. 물론 그때하고 지금하고 뭐 똑같이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는데 흐름으로 보더라도 어떤 대기업 두 곳이 있는 대기업 제조업 두 곳이 있는 지역이 이런 반대로 어떤 지역 정책 그다음에 경제에 대한 어려움 아파트 가압에 대한 하락 이런 부분들을 겪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에서는 상당히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금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입장에서 보면 조선 현장에서는 좀 필요한 인력이에요. 또 이게 이제 또 한편으로 보면은 너무 좀 이렇게 큰 제한 없이 그냥 너무 쉽게 외국인 노동자 위주로 이제 채용을 가져가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늘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셈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숙련도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 경제의 아까 말씀 낙수 효과를 통한 어떤 지역 경제 뭐 활력이라든지 뭐 지역 경제를 같이 끌어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좀 오래 갈 것 같은 이 구조화될 것 같은 이런 우려가 분명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딜레마를 어떻게든 좀 해소해 가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내국인과 외국인 고용 수의 좀 균형을 맞추기 위한 고민들도 좀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고숙련 내국인 중심의 생산 구조가 이제는 저숙련 외국인 중심의 생산 구조로 고착화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내국인 숙련공들이 떠나는 요인과 이를 이끈 현상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2015년부터 조선업이 많이 어려워지면서 임금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내국인 근로자들이 평택 반도체 공장 같은 건설 현장으로 많이 가셨고 또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더 쉬운 카페 같은 업종으로 취직을 하여 결국 조선업체에는
내국인 구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게 된 것이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예, 예. 이렇게 내국인 근로자들이 떠난 자리를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체하면서 조선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외국인 수가 이렇게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좀 보완책은 좀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교수님? 현재 내국인들에 대한 그 임금이 카페 같은 쉬운 업종이나 조선업 같이 어려운 업종이나 그 동일 임금 최저임금 때문에 예. 조선업으로 쉽게 돌아오지 않는 이유 같습니다. 예, 예. 자, 거제는 과거부터 조선업이 주된 소득 기반이었고 외국인의 비중도 좀 상당히 낮은 편이었지만 지금은 외국인의 고용 비중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상태다 보니까 아무래도 걱정이 많을 것 같은데 반면에 김해나 창원 등 주변 도시와 비교했을 때 거제 시민분들께서 느끼는 이 외국인 인력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처에 있는 도시와 이 거제의 차이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거제시는 김해시나 창원시 같은 도시보다 규모가 좀 작습니다. 예.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에서 번 돈을 고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최소한의 금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예. 또한 외국인들이 원룸 같은 데 살지 않고 기숙사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거제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경제를 살리려면 외국인 근로자보다 내국인 근로자들이 더 늘어나서 거제 지역에서 소비를 해야만이 거제 경제가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역 경제를 위해서 실질적인 소비 진작이 동반돼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처럼 외국인들에 대한 고용 확대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대기업의 이해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시장이 2024년 1월부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했었던 기업별 외국 인력 허용 비율이 30% 조치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나왔던 게 바로 외국인 커터를 지자체와 협의한다는 부분이었어요.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제가 시장 그 초임 시절이었는데 예. 2016년 뭐 17, 18 이렇게 하면서 극하게 조선 물량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 일단 좀 불황을 겪게 되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조선 현장에 있던 많은 그 인력들, 숙련공들이 외지로 많이 이제 떠나게 됩니다. 예. 떠나게 되면서 근데 이제 업황이 좀 호조로 좀 돌아서고 수도 늘어나고 지금 현재는 이제 이 조선의 흐름들은 상당히 좀 밝은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인력이 들어와서 다시 예전처럼 이렇게 조선 현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이제 이럴 구조로 이제 돌아가면 되는데 사실 이게 지금 그런 이제 구조로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이제 핵심적인 문제인데 지난 2020년 좀 됐겠네요. 이제 기업에서는 자꾸 이제 이 인력 문제가 생기니까 예. 외국인 노동자들이라도 좀 편하게 쓰자 쉽게 이제 이런 요구들을 많이 했었고 그때 당시 정부에서도 뭐 그런 고민들을 했지 않겠습니까? 예, 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20%에 한해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쿼터제를 운영을 이제 해왔었는데 이제 기업에서는 계속 이제 이거를 좀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윤석열 정부였을 때죠. 당시 그러면 이제 30%를 한시적으로 한번 한 10% 늘어서 한시적으로 한번 이 쿼터제를 적용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 한시적으로 한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 후에 여러 가지 효과들이라든지 이런 파급 효과라든지 영양 이런 것들을 다시 분석해서 다시 환원할지 아니면 계속 유지를 할지를 판단을 하자. 이렇게 해서 한시적 운영이 결정이 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난해 말인가 해서 이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해서 시작된 것들이 법무부 차원에서 그대로 그냥 30% 가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까지 35% 쿼터제가 좀 유지되고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인데 지금 현재 기업 입장에서는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저임금 구조 때문에 조선 회장으로 우리 국내 인력이 잘 안 들어오려고 그런다. 예. 그런데 회장에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들 더 많이 좀 들어올 수 있게끔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 측에서는. 우리 지역적인 요구하고 지역에서 살고는 상황은 좀 많이 좀 괴리되는 이제 이 부분들인데 어쨌든 이 부분들의 어떤 조화점, 이 부분들의 조화점을 어떻게 좀 잘 만들어 가느냐. 이게 앞으로 이 외국인 노동자의 어떤 커터제 문제를 그리고 기업과 지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드는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이제 될 거라고 이제 저희들은 이제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요구를 하는 부분들이 일단 이 외국인 노동자의 필요성은 뭐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예. 외국인 노동자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되 무제한적으로 외국인 노동자 위주의 이 채용 정책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커터제 축소까지 지금 현재 30%로 적용되어 있는 커터제 축소까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울산이든 우리 거제든 이런 이 지역에 대해서는 좀 이 우리 지방 정부와의 의견, 이제 협의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같이 들어서 이 커터제의 바람직한 방향들을 한번 잡아가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고. 예. 얼마 전에 제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났었는데 이제 장관님께서 하시는 이제 말씀 핵심은 이 조선 산업이 앞으로 한미 협력 이런 부분도 있고 마스가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있죠, 예. 이게 전략 산업으로 국가 차원의 전략 산업으로 이렇게 좀 키워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그럼 전략 산업에 한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인이 내국인 보호, 자국 보호하듯이 조선업도 우리 대한민국의 전략 산업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가면은 언제든지 외국인 노동자의 커터제 이런 부분들도 아주 좀 내국인과의 조화를 이루면서 적정성을 찾을 수 있다. 대신에 정부에서 전략 산업으로 이렇게 하면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으려면 그만큼 또 지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기업에. 예. 기업의 지원을 통해서 기업과 그리고 국가나 지방 정부가 같이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지금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틀리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기업 입장도 분명히 그런 입장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만 너무나 이렇게 방관하시피 보고만 있으면 솔직히 이제 우리 거제시 같은 경우는 희망이 없는 이런 상황을 흘러가고 있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 기업들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공통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함께 어떤 해법을 찾아가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어느 정도 기업의 입장을 이해하긴 하지만 그걸 맞춰가기 위한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예. 또 한번 살펴볼게요. 시장님께서 제안한 1,500억 원 규모의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조선업의 호황을 지역경제 발전으로 이어가자라는 내용이잖아요. 이런 것들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제기했던 배경에 대한 말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그러면은 아까 쭉 나왔던 이런 이 조선업과 지역 간의 어떤 이런 불일치, 성장의 불일치 이런 부분들을 그럼 어떤 식으로 좀 해소해 갔으면 좋겠느냐. 제주도 기반을 이제 고민한 와중에 그러면은 우리 시도 일정 금액을 투자를 할 테니까 양대 기업도 같은 금액을 투자를 해서 3자가 투자를 해서 그걸 가지고 기업에 필요한 부분들은 기업에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노동자들의 필요한 부분 노동자에 투자를 하고 우리 지역 사회에 필요한 부분들은 지역 사회에 투자를 하자. 그리고 상권 살리기라든지 그다음에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들에 또 필요한 재원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또 이 같이 공동 모금한 이 재원으로 활용을 하자. 이런 취지로 일단 제안을 드렸었죠. 제안을 이제 드렸었는데 아직까지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다양한 민감한 문제들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민감한 문제들이 이제 있고 해서 이제 아주 현재까지는 뭐 이렇게 시원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루어지는 이제 않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 보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취지고 그다음에 그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제 이 기금을 한번 해보자라는 이제 거였고 그래서 저는 이 기금을 우리가 중심으로 논의를 하되 얼마든지 더 유연하게 그러면은 꼭 이 기금 형태가 아니더라도 과연 그러면은 이 상생할 수 있는 또 다양한 그런 방안들이 없을까라는 부분들을 지역과 기업이 함께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의지만 있다면은
같이 의논해 보면은 방법들은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해보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제 조선소 관계자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해가고 있습니다. 예. 선생님 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불안정한 원하청 관계가 숙련자들의 이탈을 가속화시키고 청년들의 유입을 막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는 이제 표준 임금 단가 도입을 위한 조선 산업 기본법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이 제도가 좀 현실화되고 지역에 맞게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들이 필요할까요? 예, 어쨌든 지금 이 조선업이 노동집약적의 대표적인 이제 산업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이 원하청 이 구조가 아주 이 적나라하게 잘 드러나고 있는 곳이 이 조선 현장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생산의 거의 한 70% 이상을 사실 이 하청 업체 노동자들이 거의 담당하고 있는 형식이고 앞으로 이런 하청 노동자들의 이 생산 담당 비율은 아마 더 증가돼 갈 것이라고 이제 보게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껏 해온 것처럼 모든 우리 하청 노동자들의 이 어떤 임금 문제, 복지 문제, 그다음에 안전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처럼 아무런 법적 제도적 장치라든지 이런 것도 없이 어떤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노사 간에만 이렇게 맡겨놨을 때에 우려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을 수가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한 번씩 그런 얘기를 좀 들기도 합니다. 옛날에 우리 건설 현장에서 건설안전기본법이 제정되기 전에 좀 여러 가지 우리 조선에 일어났던 비슷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예. 하도급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특별한 일정 기준들 없이 그냥 하도급 그 회사들끼리 그만 임의로 정하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산업재해 문제들, 그다음에 안전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어떤 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런 부분들이 논의되고 그다음에 어떤 방안들 찾고 이러지를 않았거든요. 예. 이제 근데 이게 건설안전기본법이 제정이 되면서 많은 부분들이 이 제도권 법 안으로 이렇게 포용이 될 수가 있었고 그러면서 우리 건설 노동자들의 어떤 여러 가지 안전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임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획기적으로 개선된 그런 측면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조선산업기본법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어떤 특별부 형태로 조선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대한민국 조선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특별 형식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원하청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노동자들의 기본권이라든지 대우라든지 그다음에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그런 장치도 필요하다. 이게 장기적인 그런 조선산업 성장을 위해서도 그리고 이게 국가에서 아이고 제발 좀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조선산업을 바라보는 것 같으면 뭐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예. 아직까지 우리 정부에서는 조선산업을 그래도 대한민국의 전략산업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가 많으니까 그렇다면은 이런 법 제정을 통해서라도 좀 이 조선 현장에 좀 부족한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개선을 시켜가려고 하는 이런 의지와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조선산업기본법 제정이 제가 볼 때는 좀 필요한 부분 아니냐. 지금 국회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한 입법을 위해서 아마 이 공청회도 하고 막 발의해놓고 이런 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 최종 통과 여부는 뭐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 뭐 원청과 하청의 이 구조적인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조선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 더 귀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어떻게 양질의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느냐일 것 같습니다. 거제시는 조선 특화 마이스터고죠. 거제공업고등학교와 거제대 등 지역의 교육기관과 함께 효과적인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인데요. 교수님, 산학협력 프로그램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예, 저희 거제대학교는 거제시와 함께 협력해서 지역 조선산업체에서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와 같은 산학 교수들은 조선산업체에서 직접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체에서 필요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무 중심 교육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학생들이 실제로 지역 조선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가진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실전 취업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취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청년 세대를 위해서 거제대가 추진하고 있는 고용 연계형 산학협력의 모델이 정규직 채용과는 좀 어떻게 연계가 될 수 있고 장기 근속을 좀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거제대학교는 경상남도와 함께 라이저 사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사업을 통해서 조선해양뿐만 아니라 보건, 사회복지, 관광 산업 같은 여러 분야에서 지역 산업체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도 같이 만들고 취업 협약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29일에는 경상남도와 하나오션 엔지니어링과 함께 업무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예. 지역 대기업의 지역 인재 채용을 늘리기 위한 공동 협력이었습니다. 이 협약 덕분에 하나오션 엔지니어링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미리 뽑아서 교육하고 최종적으로 채용까지 연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예. 참여 학생들한테는 채용할 때 가점도 부여해서 실질적인 정규직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 졸업생들을 보면 사실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것보다 지역 내 좋은 기업에 취업하기 하는 것을 훨씬 원하고 있으며 라이즈의 본 목적인 지역 정주에도 적합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협력 모델은 우리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좋은 기반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예. 무엇보다도 기업 입장에서도 이득입니다. 지역에 연구가 있는 인재를 채용함으로써 이탈하지 않고 근무하게 되니까 인력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윈윈 해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몸담고 계신 거제대학교도 외국인 유학생들이 재직 중에 있고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도 재직 교육을 받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장기 체류를 원하는 외국인들이 지역에 좀 기여를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저희 학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국인들이 좀 기피하는 직종인 용접이나 도장이나 소성 가공 같은 직종이 그 뿌리 산업 과정이 있습니다. 예. 그 뿌리 산업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저희 학교에서 약 130명 가량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예. 이 학생들이 2년 과정을 다 마치고 용접이나 소성 가공 자격증을 자격 평가를 통과할 경우에 외국인 전문 취업 비자인 E7 비자를 받습니다. 예. 그렇게 그렇게 되면 한국 기업에서 내국인들이 꺼리는 분야에 안정적으로 취업해서 체류 걱정 없이 원하는 대로 돈을 벌어갈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내국인들이 선호하지 않는 분야에서 일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 조선업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데 큰 기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단일 민족이 아니라 예. 다민족이 서로 함께 협력해서 어울려서 살아가야 하는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외국인 엔지니어 양성에 대해서 저는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필요한 전문 기술 용어라든지 안중 교육은 물론이고 한국 직장 문화와 거제 생활 방식도 함께 가르쳐서 이질감을 줄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지역 산업 맞춤형 기술 교육이 필요합니다. 저희 대학교는 기업이 원하는 역량에 맞춰 교육하고 나아가 현장 실습이나 인턴십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지역 산업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에 정착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거 지원이라든지 가족 동반 정착 지원이 꼭 필요하고 배우자 교육이나 자녀 보육 지원 등을 통해 모두가 함께 공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제 끝으로 조선업이 버팀목인 거제에서 기업과 시민이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최우선 과제를 강조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조선업은 거제시와 함께한 주된 산업입니다. 예. 그래서 내국인이 부족한 현실에서 내국인들이 더 올 수 있는 방안을 기업체에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저희 학교에서 외국인 학생들을 좋은 학생들을 뽑아서 잘 가르쳐서 지역 조선업체에 취업시켜서 그들이 여기서 정주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장님께서도 끝으로 최우선 과제를 강조함과 함께 또 거제 시민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예, 지금 현재 어쨌든 우리 거제시가 처한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는 못하다. 어쨌든 조선산업이 삼성중공 하나오션이라는 거제에 있는 세계적인 조선사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잘해서 세계적인 인류 조선기업으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또 우리가 가능한 지원들은 해갈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한편으로 그러면 그런 기업의 성장이 이 지역의 성장과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내년에는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이제 이런 노력들을 우리 시와 양대 기업이 한번 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쨌든 이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아주 지혜롭게 어떤 좀 풀어야 될 이제 그런 문제인 거는 분명하다. 그래서 우리 정부 시의 입장에서도 무조건 외국인 노동자 하지 마라 하는 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기업 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접점 지역이 어딜지를 그래서 이 기업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그 집점 지점을 서로가 찾는 노력을 통해서 기업의 경쟁력도 강화하고 지역 사회도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을 같이 좀 해갔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예. 끝으로 아까 우리 그 교수님께서 말씀을 이제 주셨는데 이 양대 조선소가 정규직 생산직 채용만 좀 확대만 하더라도. 예. 우리 지역 경제 효과라든지 아니면 숙련 인력들의 이 리크루터 계속적으로 연계성 강화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가능해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후에 우리 정규직 생산직 정규직 노동자들의 좀 이 채용 확대도 좀 이렇게 채용을 좀 확대를 해서 우리 지역 청년들이 거제를 떠나지 않고 또는 예지에 있는 청년들이 우리 양대 조선소로 취업을 해서 그래서 정주를 하면서 아파트도 사고 가정도 꾸리면서 인구가 더 이상 줄지 않고 아파트 가격도 유지될 수 있는 그리고 지역 경기도 살아날 수 있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조금씩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조선업의 호황을 등에 업고 또 기업과 지역사회가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도약할 수 있는 거제의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NN 파워토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